네, 동시효과 구간인데요. 잠시 망각하고 있었네요. 동시효과 구간 뜨니까 오늘은 옵션 만길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됩니다. 좀 전에 지금 보니까 지수가 뭐 0.6% 정도까지 막 빠지길래 막판에 만길 변동성이 좀 발생을 하나 싶어서 봤는데 허수도 좀 있나 봐요. 한 5분 정도 남겨둔 현재 시점에서는 약보합권 정도, 뭐 걱정할 정도까지 후반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의 흐름 확인해 보기 전에 지수 한번 보시죠. 코스피 지수, 코스닥 나란히 약보합권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6% 하락으로요. 2712.03포인트 정도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동시효과 때 제가 한 2690까지 봐가지고 화들짝 놀랐었는데 허수였어요. 지금은 한 약보합권 정도, 전일 종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12포인트 정도 선 나오고 있고요. 다음 코스닥입니다. 약보합권 정도 마감 예상됩니다. 0.26% 하락하면서 924.92포인트 정도 선 나타내며 물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은 이거를 연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까? 장중에 좀 상승불이 들어오긴 했었는데 후반에 다소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종목별로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개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하게 나타났고요. 상한가 종목은 세 종목 있습니다. 일동홀딩스하고요, 이스타시아홀딩스, 그리고 현대사료 이렇게 세 종목이 있습니다. 일동그룹주들이 요즘에 연일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어제는 급락을 하다가 오늘은 또 급등을 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자들을 다소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일동이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세무조사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다시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시오노기 회사와 같이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그 치료제 허가 이상무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이런 강한 반등 움직임이 나타난 거고요. 어제 하한가였는데 오늘 장에서의 일정 부분의 되돌림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어제 하한가였는데 오늘 장에서는 20% 정도의 급반등으로 이 상처를 바로 또 씻어내는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볼 종목이 사료 쪽, 비료 쪽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농기구 쪽이 좀 더 강했었는데 장 후반에 들수록 이쪽 사료 비료 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매기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특징으로 보입니다. 한일사료가 21%대 급등,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최근에 M&A 소식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면서 변동성 조금 더 큰 종목인데요. 현대사료 쪽 상한가 안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내일 오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발표가 될까요? 오늘 시장에서는 마스크를 벗게 하지 않을까, 이제 마스크를 좀 벗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화장품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윗골이 다리는 종목도 많아서 온도차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가닉틱 코스메틱, 이 종목이 화장품 관련해서는 가장 강하거든요. 17% 정도의 상승권 마감 앞두고 있고요. 이츠한불이나 토니모리, 코스맥스, 그리고 한국화장품, 사이즈가 작거나 혹은 색조 쪽으로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화장품주에 한 번 더 눈길을 가게 하는 재료, 이 연우 화장품 용기 회사를 한국콜마 쪽에서 샀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은 전강후 약으로 한국콜마가 약보합권 정도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콜마 홀딩스도 3% 정도에 오르는 데 그칠 것 같고요. 연우 같은 경우는 탄력이 많이 줄면서 3.7% 정도의 제한된 오름세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 저점을 좀 낮추는 종목군들 체크를 해보면은 2차전지 소재 쪽이 그다지 좋지는 않네요. 대주전자재료나 엔캠 같은 경우는 동시효과 이전보다 조금 더 빠지는 모습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하락 종목 가운데서 특징을 조금 더 잡아보자면은 어제 이 반사이, 일동제약의 반사이 기대감으로 신풍제약 등의 몇몇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신풍제약 오늘장 10% 정도의 하락권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여행이나 항공 섹터는 오히려 약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한진칼이 오늘장에서 한 3% 정도 밀리는 모습, 진에어도 1% 정도 하락하고요. 대한항공도 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또 이쪽 제주항공이라든지 여행 쪽에서 하나투어는 4%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관련된 종목군들 희비가 다소 엇갈리고 있다는 점, 이 부분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IT 부품 섹터의 강세 흐름도 돋보였습니다. 자화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배경에 애플이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자화전자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거의 상한가 부근 26%대 급등이었고, 이 부분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MC넥스도 7% 정도의 상승권, 옵트론텍도 2% 정도 오르면서 카메라 모듈 쪽, 이쪽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 또 휴대폰 부품, IT 부품 쪽 하면 빼놓을 수 없는 LG 이노텍도 오늘 6%가량 오르면서 애플 쪽에서 무슨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IT 섹터 쪽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네요. (4월 14일) 목요일 국내 증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다시 좀 상기시켜 보면은 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총재의 부재가 있었던 그런 금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올라갔고요. 게다가 만장일치랍니다. 이럴 경우에는 향후에 추가적인 인상 속도라든지 이런 긴축 기제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인지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고 또 간밤에 미국 증시 강하게 오르긴 했지만 아시아 증시 선반영으로 해석되면서 지수는 크게 요동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흐름 전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한중일 가운데 우리 증시는 그다지 빛을 보지 못한 편이었고요. 일본 증시는 반등 탄력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연속성 보여주면서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1.22%나 올랐는데요. 그래서 27,000엔선 회복이 됐습니다. 27,172엔 선에서 거래 마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긴 양봉을 형성해내며 바닥에서 멀어지는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했고 이후에는 고점을 서서히 높여나가는 정도의 움직임 보여줬고요.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도 굉장히 좋네요. 오전장에는 그냥 좀 오른다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막판에 고점을 더 높이면서 한중일 가운데 우리 증시만 별로 안 좋았습니다. 나머지 다 좋았네요. 중국 증시 상해 종합이 지금 1.5% 가깝게 오릅니다. 1.46% 상승 3,233.22포인트에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고요. 아직 마감은 안 된 상태죠. 그리고 심천 쪽도 비슷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 이상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6% 상승세, 심천 쪽에서는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금리를 올렸는데요. 중국에서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여기에 좀 촉각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증시 쪽으로 넘어와서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이어 오늘까지 다소 좀 밀렸습니다. 보시면은 3원 30전 하락이네요. 1224원 7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까지 이틀 연속해서 다소 밀려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금리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오늘의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조금 답답한 모습을 나타내줬는데요. 양시장 엇갈리는 모습으로 마쳤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 살짝 하락하면서 살짝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716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는데요. 0.01%로 소폭으로 상승한 채로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흐름 분봉 차트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시작할 때는 그래도 견조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살펴보시면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2,710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지만 장 초반에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10시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반등하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낙폭을 회복하려는 움직임 나타내줬고요. 하지만 장 막판에 들어서 다시 주춤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2,716포인트입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의 수급 체크해 보시죠. 오늘 개인과 기관이 매수했는데요. 기관은 장중에 매수 전환했습니다. 살펴보시면 개인이 845억 원 사들인 가운데 기관이 1,589억 원 매수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큰 폭으로 매도했는데요. 외국인이 2,523억 원 매도했습니다. 이 외국인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를 했는데 다만 중소형주 쪽으로는 저가 매수세가 나타났었고요. 또 전기전자와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을 키웠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쪽으로 압도적인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섹터 그리고 하락했던 섹터 비등비등한 모습으로 마쳤는데요. 우선은 상승했던 섹터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약품 업종이 1.9%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장중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탄력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가 주가 회복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어제의 이런 리스크를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내줬고요. 그 다음으로는 비금속 광물 업종이 있는데요. 1.23%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 2% 넘게 오르면서 전반적인 지수까지 상승으로 이끄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섬유의복이 있는데요. 0.91% 상승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줬는데 이 FNF의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 이제 점점 갈수록 탄력이 조금씩 둔화되면서 0.9%대로 장을 마쳤고요. 나머지 유통업종과 철강금속업종은 0.8%대 상승률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락했던 섹터들 살펴보겠습니다. 하락했던 섹터 살펴보시면 통신업종이 1.33%로 오늘 장중 내내 약한 흐름을 이어갔고요. 건설업종도 1%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의료정밀업종과 전기전자, 운송장비업종도 오늘 약한 흐름으로 마친 모습인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반도체 투톱이 반등 움직임 나타나면서 지수가 빨간불을 켜냈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약한 흐름 나타내면서 전기전자 섹터 0.64%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관련주들 살펴보실 텐데요. 이 배터리 3사가 모두 강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 선방한 채로 마쳤습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 2.32% 오른 44만 1,000원에 거래를 마친 모습이고요. 또 삼성 SDI가 오늘 강했습니다. 3.51% 오른 62만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은 오늘 그렇게 탄력 받지 못했는데요. 0.77% 하락한 51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내내 횡보 구간에 머물러 있다가 장 막판에 거래량이 몰리면서 2%대 상승률로 마감한 모습이고요. 또 삼성 SDI의 경우에도 9시 이후부터 거래량이 확 몰리더니 기관의 수급이 유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한 흐름으로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톱 오늘 약한 흐름입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밀리면서 다시 한번 67,000원 선까지 밀렸고요. 또 SK하이닉스 역시 2%대 2.65% 하락한 11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공급 차질에 더해서 수요에 대한 우려도 부각된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오늘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어제 큰 폭으로 매수했던 이 기관이 오늘은 매도 전환하면서 약세를 기록하게 됐고요. 또 SK하이닉스 역시 그 영향력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어서 바이오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견조한 모습으로 마쳤습니다. 주가 살펴보시면 3.84%로 강한 탄력 받았고요. 83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라는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빨간불을 켜낸 모습이고요. 반면에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입니다. 0.3%로 소폭으로 밀린 채로 장을 마쳤고요. 16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와 기아 역시 오늘 파란불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최근에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 간간히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조정받았습니다. 현대차가 1.93% 밀린 17만 7,5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기아 역시 1.41% 하락한 7만 6,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리 인상 소식이 있었는데요. 카카오뱅크 0.32% 밀리면서 46,700원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KB금융도 오늘 미미한 흐름 나타내다가 장 막판에 0.17%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59,800원에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셀트리온 0.3%로 하락세 나타냈고요. 나머지 관련주들 오늘 대체적으로 파란불과 빨간불이 오락가락한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오프닝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기대감에 상승한 모습인데요. 먼저 주가 살펴보시면 코스맥스 2.72% 오른 86,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오늘 연은은 피인수 소식까지 겹쳐지면서 3%대 오름세로 마쳤는데요. 장중에 탄력이 조금 둔화된 모습으로 29,3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이츠한불과 토니모리 같이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견조한 흐름 나타냈는데요. 특히 이츠한불과 토니모리가
7%대 상승세로 강하게 마쳤습니다. 그 밑으로는 항공주들입니다. 티웨이 항공 3%대 오름세 나타냈고요. 또 제주항공도 1% 넘게 오르면서 24,2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에어 부산은 0.21% 오른 2,365원에 마친 모습입니다. 이 거리두기가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서는 앞으로는 노마스크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 리오프닝주들 탄력을 받은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지수 0.08% 오른 928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분봉 차트 통해서 시장 흐름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 장 초반에는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93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바로 탄력을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시 구간에 가장 저점을 형성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나타내주면서 오후장에서 잠시 다시 반등 움직임 나타냈는데요. 장 막판에는 탄력 다시 한번 반납하면서 928포인트에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개인만이 810억 원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이 353억 원, 기관이 266억 원 팔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게임주들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위메이드와 카카오게임즈 먼저 보겠습니다. 위메이드 살펴보시면 오늘 강한 탄력 받았습니다. 4.82% 오른 89,1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또 카카오게임즈도 역시 0.91%로 1% 가까이 되는 상승세 나타내면서 66,500원 선에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오늘 위메이드와 카카오게임즈가 협력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위메이드에서 개발 및 운영 중인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의 거버넌스 파트너로 카카오게임즈가 합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에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네, 다음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 살펴보시죠. 오늘 에코프로비엠은 1% 넘게 밀렸습니다. 45만 8,800원 선에 종가를 형성한 모습인데요. 오늘 투자 심리가 좋았는데 하락 전환하면서 하락 마감한 모습이고요. 다만 LNF는 좋습니다. 1.54% 오른 23만 7,6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인데요. 개장 직후부터 거래량이 몰렸었는데 엇갈리는 모습으로 마쳤습니다. 그 다음으로 밑으로 보시면 첨보도 있는데요. 첨보는 소폭으로 하락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0.51% 내린 31만 1,0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개장 직후에는 거래량이 몰리면서 31만 9,400원까지 올랐었는데 이후에는 탄력을 반납한 채로 횡보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사료 관련주들이 유엔의 식량 위기 경고 등에 상승을 했습니다. 유엔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미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고 특히 개발도상국 인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최근에 계속해서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는 이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지게 되면서 국내 사료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현대사료가 대표적으로 29.95%로 상한가 달성했고요. 10만 6,3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밑으로도 한일사료 오늘 21.83% 급등세 유지했고요. 3,600원에 마친 모습이고요. 그 밑으로 남해화학과 카프로도 오늘 견조한 흐름이 이어나갔습니다. 남해화학이 5.99% 그리고 카프로가 13%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선물시장 살펴보시죠. 오늘 약한 흐름입니다. 0.39% 하락세 나타내면서 35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죠. 개인이 137계약으로 저가 계약 맺고 있고요. 기관은 3,396계약 맺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469계약 매도하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